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시민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침묵시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대학생 용혜인 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혜인 씨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재판에 넘겨진 거 태어나서 처음이죠? 네, 처음은 아니긴 한데요. 예. 네, 작년에 그 민주노총 총파업 때 집회에 나가서 서 있다가 예. 사진 찍혀가지고 그 벌금이 20만 원이 나왔었어요. 이번에 공소장에 보니까 그 사실까지 다 명시해서 검찰이 언론에 뿌렸던데, 예. 그거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죠. 정식으로 뭐 이렇게 검찰이랑 뭐 공방에 오가고 하는 재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러면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집시법 위반이고요. 해산명령 불응과 뭐 도로교통 방해 정도의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본인이 한 행위에 비추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인정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그 본인이 한 행위에 비추어 봐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소장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사실 뭐 기소를 예상 못했던 건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 그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하면서 기소 좀 예상하긴 했었는데, 그 기소를 언론 통해서 처음 접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었고요. 뭐 기소 자체가 놀랍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예. 언제 있었던 일이었고 그동안 조사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5월 18일과 6월 10일에 있었던 뭐 가만히 있으라 친구행진과 청와대 만인대회 두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예. 지난달에 그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번 달부터 뭐 저 말고도 뭐 벌금 50만 원씩 나온 대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이번 달부터 기소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소 사실은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아시게 된 겁니까? 기소 사실 검찰로부터 통보 아직 못 받았고요. 예. 저도 어제 갑자기 지인한테 전화로 기소됐다더라라는 연락을 받고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예. 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게 10월 31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묘하게도 그 시점이 여야 간의 그 세월호 특별법을 좀 합의한 날이 아닌가 싶은데 뭐 좀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세월호 전국을 여야가 넘었다라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가던데요. 예. 그런 어쨌든 세월호 선을 넘었다라는 정권의 자신감이 지금 이렇게 세월호 참사의 집회에 나왔던 시민들을 기소하는 사법 처리를 시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2008년에 이제 광우병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촛불 집회가 좀 대규모로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상황이 좀 마무리되면서 그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 대거 재판에 넘겨지기나 그랬었는데 그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2008년 촛불 때 제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물론 이제 경찰이 초동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지 수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고발을 한 사건입니까? 그 5월 18일, 6월 10일에 현행범 연행이 됐었고요. 그 예. 사안으로 그 연행되었을 때 유치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었고요. 따로 고발이 들어가거나 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요? 예. 뭐 부모님은 걱정 많이 하시고요. 예. 네,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고생 많다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네, 그리고 같이 뭐 이것과 비슷하게 저와 이제 기소되거나 벌금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과는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 같이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뭐
사실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생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예. 저와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이번에 기소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이미 기소가 된 친구들이어가지고 같이 대응을 논의하고 있죠. 네. 예. 그 용혜인 씨 말고 주변에 그 함께 기소된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제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저와 같이 뭐 행진을 하다가 뭐 기소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한 4-5분이 아직까지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한테 연락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이후에 좀 더 기소가 되거나 아직 기소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경찰 조사도 받았고 이제 검찰 조사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찰 조사 받을 때는 주동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세월호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회원들이 아니냐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세월호가 많이 시간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저한테 당신 때문에 몇백 명이 전과자가 되는지 아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예. 좀 타이르는 그런 입장이었나요, 검찰이? 네? 타이르는 그런 분위기였나요, 검찰이? 네, 훈계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예. 네. 주동자냐고 질문 받았을 때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그거에 대해 특별히 대답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 주동자가 누군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 어떤 단체, 조직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회를 통과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야가 지난달 말에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대강의 합의를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도 됐고요. 또 가족들의 네. 입장도 지금 이미 좀 결정이 돼서 보도가 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월호 3차 합의 이후에 최근에 나온 합의안이 기존의 3차 합의안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아니긴 하지만 아직도 예.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한 걸음을 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진상조사가 사실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이 정권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던 시민들을 이제 처벌하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예. 그 진상조사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순차적으로 유가족들이 그 농성장을 좀 철수하고 물론 이제 국회 법 통과되는 상황까지는 보겠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시민들이 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는 고민 중이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세월호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또 출발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유가족들과 계속 만나고, 그 거리에서 집회에서 그런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압박감이 들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려지기로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용혜인 씨 카카오톡이 이른바 좀 털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법적 대응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사이버 사찰 관련해서 공동행동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기자회견을 잠시 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그 기자회견이고 또 기자회견 통해서 어떤 내용을 좀 밝히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난 검찰 조사 과정과 기소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저의 공소장을 저의 동의 없이 언론에 무단으로 공개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의 개인 정보들이 다 유출된 것,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 공소장에 보면 있지도 않은 세월호 추모 청년 모임이라는 유령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회원들이 한 거다라고 어떤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경찰이 예.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게 반성문 쓸 것을 요구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어서요. 예. 그것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증언이 기자회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 용혜인 씨가 직접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그러진 않았고요. 저 말고 20살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같이 많이 했었는데요. 예. 20살 청년들한테 주로 그런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글쎄요,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벌금 한 번 20만 원 낸 적이 있고요. 또 기소되기는 이제 정식 기소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걱정도 있을 것 같고, 약간의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적으로 좀 압박을 받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는 검찰 조사나 기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예. 무섭다거나, 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 당신 때문에 몇백 명이 전과자가 됐는지 아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세월호를 추모하는 것이 죄가 아니니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를 구원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지난 주말로 200일이 지났고요. 침묵 시위의 제안자로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권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일 텐데요. 얼마 전에 핵발전소에서 잠수를 하던 잠수사가 핵발전소 중지하지 않고 청소하러 잠수하러 들어갔다가 시신의 5%만 찾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명값, 목숨값이 돈보다 못한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돈이 더 중요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결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예.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이런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좀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앞으로 재판 과정 잘 대응해서 꼭 그 무죄 주장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침묵 시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했고 그 결과 때문에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대학생 용혜인 씨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